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양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분양대 행사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분양계약 전반의 과정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점이었죠. 오늘은 그런 준비를 잘 해 놓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상당수는 분양대 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길거리를 지나시다가 물티슈 같은 홍보물을 받거나 신문에 끼어있는 광고 전단지, 대량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분양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놓았다가 연락을 받고 방문하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방문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주된 재화 등을 내가 팔겠다는 판매 목적을 숨기고 마치 다른 재화를 싸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소비자를 또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권유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방문하게끔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 권유 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들 중 하나에 딱 맞지는 않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방문 판매법의 활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분양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상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떠올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문판매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자는 거죠. 이때 일정 기간이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날로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즉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고 그러한 특정 시점들로부터 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 사업자는 3일 이내에 대금, 우리 같으면 분양 계약금 등이 되겠죠. 이 돈들을 환급할 책임이 있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 또는 공정위 시정 조치 혹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 14일이라는 기한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시고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계약을 체결한 지는 벌써 14일이 지났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4일은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분양사들이 이를 쉽게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양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철회권을 정확히 행사해 두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 전제이니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낸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분양사는 이에 순순히 응하진 않다 보니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경우에는 다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 비해 계약 해제를 인정받거나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할 것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인정해서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당연히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도 존재하는데요. 그 차이는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계약 과정 전반을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은 법리 싸움과 더불어 입증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본인의 분양계약이 앞서 말씀드린 방문 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요.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은 아니죠.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단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특히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이기고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문제는 분양사업의 경우 대부분 신탁 방식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느 재산에 어떤 보전 처분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탁 방식의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종료를 전후로 수분양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채무의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겠네요.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다만 분양사업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탁법 등 함께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아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만약 여러분이 계약금 납부를 넘어서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하신 경우라면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소송이 조정 등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끝까지 다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 여러분의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신용정보 기록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서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대출 승인, 기존 대출 연장, 신용카드 사용 등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도 이룰 수 있고 나중에 내가 변제를 한다 해도 상당 기간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끔 하셔야 하는 거고요. 다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만 잘 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잘 상의하신다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도 계속 이어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양사에 대한 어설픈 대응은 여러분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미숙한 대응이나 언행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으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 꾸준히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부디 제 영상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의 이재은 변호사였습니다.